그 노무사 수험생 카페인 동일 카페에서 그 저희 글을 자유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아니라 답글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명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그 결과물로 저희가 이제 별도의 게시판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쌍투스. 다른 뭐 저희가 방송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다 그 게시판에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아, 음악 좋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었고, 그래서 뭐 이해선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좀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거를 좀 설득하고 다시 좀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약한 여자라. 아, 이혜선 노무사님, 수강생도 지금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들 좀 도움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게시판 별도로 하나 만든 뭐 그런 취지도 저희가 이제 다시 출발해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졸라 땡큐! 졸라 땡큐! 졸라 땡큐!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한번 다시 마음 먹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근데 방송을 나는 좀 내가 다시. 인정을 해야겠어. 내가 가장 서운했던 말은 뭐였냐면 수강생의 입장을 잊었다. 이렇게 네, 말하는 맞아요. 그 말이 저희 너무 서운했어요. 수강생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것들이고,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깔때기처럼 아까 얘기한 건데, 수강생 입장 생각해가지고 저는 정말 강의 시간도 그 꽉꽉 채우고, 그리고 문제 만들 때도 그쵸. 그냥 교과서나 자기 서브 이런 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베껴내는 그대로 거야. 베껴서 찍찍 줘도 저도 쉬워요.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지,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일문, 특히 인사관리 일문 같은 경우 되게 힘든데, 그 일문 어떻게 쓸까 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아니 그거는 저기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 예, 할 수 그래서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논문 맨날 뒤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 만들고 열심히 하는데, 수강생의 입장을 잊었다? 그거는 나는 어제 우리 수강생들 너무 쳐졌어. 아 그거는 나한테 한 얘기잖아. 나한테 한 아니, 얘기잖아. 이현 강사님도 정말 이렇게 교재도 정말 그 수강생분들한테 나 잊었어. 기억 안 나. 왜 수강생 입장에서 이거 다 거지. 한정판 교재도 저기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완성되기 전에 좀 여러분한테 도움 드리려고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현우 노무사님은 무료 강의도 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정말 저한테도 문제 바로 보여주시잖아요. 평가를 받기 위해. 자, 어쨌든 예. 그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아무튼 저기 이해선 노무사 오늘 저기 최종적으로 연어회를 3회기면 모든 마무리가 다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응원의 그 한마디, 아니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너무 더 상처야. 더 상처. 제가 그 아이디 가입해가지고 하나 쓸게요. 그랬더니 노무사 등급인데 응원글써 막 좋아요. 되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저희가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목적은 저희 상처를 좀 치유해보자는 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남자친구 한 명만. 남자친구 한 명만. 연애하고 싶어. 주말에 이 아저씨들을 봐야 한다. 실패. 이 슬픈 사실. 어떻게든 그 연애를 못하게 해서. 계속 방송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안 돼, 안 돼. 너 직업이 방송이냐 이제?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눌렀어요? 언제요? 아까 소개팅 얘기부터 녹음했어. 헐! 절대 안 돼! 아, 자를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러고 이제 다 들어가 있다? 헐, 이거를 녹음해야 돼. 이 액센트 너무 좋아.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너무 강자 인사를 잘하자 8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뭐 2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피곤해요. 네. 그쵸? 네. 어제 너무 열심히 늦게까지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술 먹었잖아. 저에게 유일하게 이 허락된 자유시간. 토요일 오후. 그 외에는 수험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자기소개 먼저 하고. 아, 자기소개 해야죠.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원가의 떠돌이 무명 강사.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셨겠지만 한 성깔 하는 이현우는 오삼이다. 반갑습니다. 성깔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한 손가락이 아니라 한미모 하시던데. 한 미모 하시는데요, 진짜? 그 사진 대박. 한미모 하시는. 그게 왜 어디더라? 로레알인가 어디서 나온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네, 머리 스타일. 그래서 한번 이제 아, 그래요? 와이프하고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네. 그거 말고 정상적인 사진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족발 뜯어먹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되게 머리숱 많고 뭐 이렇게 뭐 꽁지머리 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뭐 고이즈미 머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게시판 처음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신선한 아, 그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마이 아이. 마이 너무 웃겼어요. 마이 아이. 아니 근데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짐승 모양도 아니고 그게 뭐 눈매릴 만큼 뭐 그랬나? 아니, 그런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아. 아, 네, 진짜 대한민국 어디가 걸어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렇게 생기신 분 뭐 저 때문에 상처 그러면 받지 저희 마시고요. 절친 합시다. 친친. 친친. 자, 노성국 노무사님. 예, 제 소개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험생만 생각하는 강사. 월요일, 화요일 채점하고 수요일, 목요일 문제 고민하고 국회 도서관 가서 논문 뒤지고 문제 만들고 올인하고 있는 강사. 한림북학원의 노성분 강사입니다. 와. 별로 세지 않은데? 그냥 이번엔 자기 어필이랄까? 어필이 아니라 항상 이 수험생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강사.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아니 그럼 나는 뭐 수험생들 생각 안 해?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성당 다니고 저희 엄마는 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절에 가서 합격 기원 등 하나 키라고 말씀드렸고, 저 이제 성당 가서 촛불 켜놓고 모든 종교를 다 동원해서 수험생들을 지지합니다. 저는요? 저는 제가 교주입니다. 나만 믿어? 여기 할렐루야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박중훈 영화 보면 수강생 여러분 바쳐라. 밤새도록 바쳐라. 아, 웃겨. 예. 네, 이혜선 농사님 소개. 저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강의를 때려친다, 다시 한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일주일을 보낸 신뢰 없는 강사, 한림문학원의 이혜선입니다. 이혜선 농사님 방송을 못할 뻔했습니다. 안 해 하고 파업하려고 그랬죠. 근데 방송 듣는 분들은 지금 상황 잘 이해 못 하실 텐데. 네. 우리끼리 놀아가지고 아, 제가 마음이 여린 여자잖아요. 그래서 네. 안 해 하면서 때려친다고. 근데 성깔은 있지만 마음은 여린. 네, 참 무슨 다양한 매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반전 매력이 있어요. 여자 김첨지? 아니, 제가 애들 마누라? 이름이 설렁탕 사오라고? 그러고 고기가 덜 들어갔어. 그러고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다중인격. 우리 수험생 애들이 저한테 제가 맨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너 여자친구 있었어? 이거를 한 3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애가 누나 남자친구 될 사람은 좋겠어요. 매번 새로 만나는 것 같아서. 그런 남자 찾습니다. 매번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쳤습니다. 예선 농사님이 강의를 그만두면 이 경족의 크나큰 손해다 수험생들. 당연하죠. 제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수강생 수가 13배로 늘은 신화적인 지금 강상 아니겠습니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 수학적인 제가 이제 경제학 전공했으니까 한국에서 수학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건 좋아요, 맞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해선농사님 여기서 왜 손해냐 여기서 한마디 꼭 해주고 싶은 말. 해선농사님 채점 2번이나 해주십니다. 아, 저요? 네.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 채점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전 2번 한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해 2번 못한다. 이해 못하세요? 아니 해요. 거짓말. 난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왜 이것들은 지들끼리 서로 깔때기 대주고 나한테 이현우 농사님은 나 언제까지 떠돌이 만들 거야? 이현우 농사님은 1시간 이상씩 채점해 줍니다. 한 부에. 한국에. 아니 답안이 이해가 잘 안 가. 무슨 말 하셨지? 어제 저희가 막걸리 한잔 하면서 네. 엄청난 그 결의를 둘이 도헌 결의했어요. 결의를 다졌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열심히 할 거예요. 원래 열심히 했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합격생 다 합격시킬 거예요, 우리 수강생들. 예, 저희 수강생들 다 합격시키는데 곧 250이 넘으면 어떻게 하지 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청원 운동을 하는 거지. 농사 합격생 수를 늘려라. 제가 250이 느는 순간 더 늘려야구나. 제가 그쵸. 입법 청원 하겠습니다. 250 될 때까지. 250이 돼도 팔이 부서져라 채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최종 목적지는 여의도. 참,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댓글에, 피터 들어가라는 그 댓글에 저의 팬이 생겼다는 사실에, 이현우 농사님 아주 질투하고 계십니다. 내 팬 어디 갔어? 내 팬은 왜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자 갔어? 수강생 많습니다. 여자 수강생. 좋겠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여자하고 다녀. 내가 장박하고 가발 쓰고 다니고. 그래서, 한번 그런 퍼포먼스 괜찮겠다. 어느 날 강의하러 딱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 가발 막 장발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가서 자 오늘은 컨셉을 바꿔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종로바닥에 변태 강사 출연 막 이러니까. 난 교복 입고 해야지. 교복 입고 해야지. 되게 좋은데? 왜 이번에 총선하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여기 투표율 몇 프로 넘으면 뭐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 입고 입겠다. 한다고. 그래서 뭐 예선 수강생 몇 명 농사님도 넘으면 예선 농사님도 혹시 다음 기수에 세 자릿수면은 교복 입나? 다음 기수 세 자릿수요? 삭발한다. 삭발한다. 이거 충분히 가능해, 지금. 남의 지금. 인생이라고. 진짜 남의 인생이라고. 저 그럼 세 자릿수 찍으면 매주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이거 가능한데? 가능하다. 진짜 가능한데? 진짜 나 공략한다 진짜. 거의 세 아니, 자릿수 턱 밑에 왔잖아. 내 생각엔 지금. 그걸 지금 노성봉 노무사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해봐야 돼. 안 돼. 해주세요. 안 돼. 이미 찍었어. 안 돼. 약한 걸로 해, 약한 걸로. 약한 걸로? 약간 거. 안 센 거 해야겠다. 200명 찍으면. 에이 100명 넘으면 100명은 지금 돼. 100명 넘으면 빨간색 머리 가발을 쓰고 한번 하겠다. 근데 그런 거? 100명은 돼. 안 돼. 재수없다. 그죠? 자랑하고. 우리 이현우 열심히 사님. 숫자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현우 사님 배 아프게.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망가져 보라는 거야. 그래요? 이미지 관리한다니까요, 학생들한테. 이미지 관리 아니에요. 참,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이 강사의 신비주의 이런 거 버리고. 이거 버릴 거야. 여기서 방송 떠들고 우리 웃자 우리 떠들자 망가졌기를 하는데 망가졌잖아, 이미. 웃자 떠들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수강생이 늘어나고 원래 우리 수강생 많아요. 우리 알바하려고 이런 거 방송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직 1년이 한 텀이 안 지났음에도 13배가 수강생이 늘은 이유는 딱 하나. 성실하게 잘했어요, 저. 딱 하나예요, 그거. 갑자기 왜 우리 이러냐. 힐링 캠프 하고 있어. 그냥 우리 스스로 지금 치유 중이야. 우리 스스로 힐링 지금. 캠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강의 그만둔다고. 팟캐스트 그만둔다고. 팟캐스트 그만둔다고 해서 이번 주 방송 쉴 뻔하다가 예선 농사님 제가 또 열심히 막걸리를 사드리면서 막걸리 사주고 오늘 회사 주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연어회. 연유. 연어 사주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회유지 회유. 연어 회인데. 회유죠. 내가 뭐 연어 찜을 사주기로 했냐 뭐. 아 그래도 연어는 수입산이잖아. 연어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나? 연어 대부분 캐나다야. 노르웨이 아니야? 아니 캐나다야.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롱롱 타임 오고 어쩜 저렇게 한국말처럼 하냐? 진짜 한국말처럼. 왜 저기 그 캐나다 특산품이에요. 음. 그 연어 대부분 캐나다 수입이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몰라가지고 막 이런 거 냉동으로 막 사왔어. 옛날에 그 연어 비쌀 때. 근데 이렇게 쌀 줄은 몰랐어. 한국에 와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영어 배워도 사투리 그대로 남는다면서요. 그거는 너무 도덕적이야. I am a boy. What do you do? 아, 웃겨. 아무튼 저 그만둔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또 쫓아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수 사는 데까지 얘기하면 사생팬 생긴다. 나 그런 거 즐기는데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작전 아니었나 싶어. 요새 회가 좀 땡겨. 한번 밀당해봐. 진짜 회사 줬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회도 사주시고 정말 힐링 캠프. 예선 농사님 좀 응원의 댓글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이런 거 안 달리는 게 더 상처인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아무튼 저기 마음의 상처를 좀 받긴 받았는데 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아 참 우리 게시판 만들었다는 소식을 또 맞아. 예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와. 야. 예, 그 흔쾌히 그 카페 직인님께서 흔쾌히 저의 또 좋은 뜻을 설명을 해줬더니 네. 뭐 저희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너무 자기 게시판의 분위기가 좀 수험 적합적이지 않잖아요. 수험적이지 않으니까 좀 인사하고 경조도 할 겁니다. 경조 수험 선택하신 분들은 경조도 자료를 많이 올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들어오시면은 저희들의 노하우와 전문 네. 자료들을 좀 풀을 거니까. 뭔 소리야? 저기 거기다가는 주로 제 칭찬. 사진. 사진. 그리고 저에 대한 뭐 이렇게 인증샷. 궁금한 점 이런 거 좀 올려주세요. 아 그리고 좀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궁금한 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진짜 주책. 저에 대해서. 머리 이렇게 뻗친 거 웃기지 않아요? 오늘 지금 저희들 너무 말이 길어진다. 맞아. 오늘 저희들 지금 아침 되게 일찍 나왔어요. 예선 농사님이 되게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어제 새벽에 자가지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뭐하러 지금 출근하고 있는지. 그니까. 예. 어쨌든 저희 게시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유롭게 글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게시판의 주인공은 저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욕심쟁이. 네,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예. 오늘은 임금을 하겠습니다. 임금. 자, 보상관리 중에서 이제 임금 부분인데요. 너 왜 진행하려고 그래? 갑자기 내가 진행하는 막 분위기였어. 끝방으로 클로징 멘트하고. 자, 보상관리 중에서 이제 임금 부분인데요. 보상은 크게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뉘고요. 뭐 또 이제 금전적 보상은 임금이 있고, 뭐 그거와 관련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접적 보상이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있고, 비금전적 보상은 뭐 직무 관련한 보상, 환경에 대한 보상 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상 중에서 금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으로서 이제 임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임금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임금 관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임금 전에. 임금이란 잠깐, 무엇인가? 임금 전에. 예. 우리 총부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총보상. 해선 농사님 총부상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홍보사? 총부상이라는 아니야, 거는 무슨 소리야. 일단은 근데 그 전에 네가 한번 일단 보상의 개념 자체를 한번. 둘이 빨리 이제 합의를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쉬시고. 네. 일단은 보상의 개념. 네. 거기서 이제 총보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 주시죠.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보상 나오면은 항상 깔때기를 댈 수 있는 좋으신 학자님이 있어요. 밀코비치한 님은 아시죠? 모르겠어요.
밀코비치와 뉴먼의 컴펜세이션이라는 이 명저가 있는데 그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밀코비치와 뉴먼은 모르고 인사관리하는 미국계 대학에서 컴펜세이션이 거의 기본서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보상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밀코비치하고 뉴먼이라서 보상 나오면은 밀코비치 뉴먼을 좀 깔때기를 대시면 돼요. 그렇죠. 내가 컴펜테이션 읽어봤는데 이 종업원의 이 동기부여 참 좋다. 뭐 이런 것들. 이 빅인데 수업 시간 얘기하는 네. 빅인데 이거 다 너무 공개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밀코비치하고 뉴먼이 보상이란 이 고용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근로자들이 받는 재무적 대가와 유형의 서비스 및 베네핏 모든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 이 보상에서요 생각을 할 게 총 보상이냐 임금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보상을 묻는다 하면은 임금 플러스 금전적 보상 아까 이현 노무사님 설명한 것처럼 금전적 보상 플러스 비금전적 보상을 감안해서 두 가지를 다 써줘야 하고요. 보상이라고 물었을 때는 임금이라고 물었을 때는 임금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써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고 총부상이라는 거는 이제 토탈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승진, 승격, 교육훈련, 경력개발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다 보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총부상이죠.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 보면은 사람이 공정성 지각할 때 그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보상까지를 고려해서 공정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어요? 총부상 뭐 깔때기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데 제가 이론 설명하면 약간 날카로워지면서 예리해지잖아요. 꼬투리를 잡을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정성의 지각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 보상을 설계할 때도 이 총부상적인 관점에서 보상을 설계해야 한다. 그럼 총보상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을 모두 합친 개념인가요? 예, 설명을 해주셔야죠.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아니, 합친 개념이냐고요. 합친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개념 안에 이제 뭐 승진이라든지 자유권의 권한이라든지 내가 널 인정한다라는 것도 보상이 되는 거죠. 그쵸. 기업에서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예,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에서. 먼저 설명 좀 해드릴까? 예, 근데 내재적 외재적 이거 뭐 인사관리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인사관리적 영역인데 또 경조도 근데 그렇게. 네, 경조는요, 오히려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의 뭐 개념이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보상을 할 때 어떤 주의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을 조금 바탕으로 아시는 게 더 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을 아시기 전에는 최근 동기부여 이론 중에 나온 것들, 인지평가 이론 그리고 자기결정 이론 이 두 가지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평가 이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재적 동기부여가 충분히 돼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재적 보상, 금전적 보상이 들어왔을 때 그 내재적 모티베이션 수준 정도가 뚝 떨어지더라라고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그러니까 충분히 내재적 모티베이션, 내가 봉사활동을 정말 내가 너무 내 가치관에 맞는 일, 내가 추구하는 사랑, 나눔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시키게 하면은 결국 훌륭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외재적 보상보다는 내재적 보상을 통해서 내적인 모티베이션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줘야겠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인지평가 이론에서 좀 더 발전된 이론이 자기결정 이론인데요. 그냥 인지평가 이론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외재적 보상, 내재적 보상 파트하고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예, 내재적 보상 같은 게 이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쓸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내재적 보상 같은 게 인사관리적 측면에서 인사관리적 측면에 내재적 보상하면은 뭐 종업원의 교육훈련이라든지 경력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유지관리라든지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잠깐 이제 간략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쓴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 중에서 직접적 보상, 그래서 이제 임금을 다루고 그리고 복리후생을 다루겠습니다. 임금 하셔야죠. 연호 선생님 주무시네요. 아까 계속 예. 자, 임금 정의 설명해 주시죠. 해달라고요. 해달라고요. 임금 임금 하셔야죠. 어디까지 했냐? 아까 지금 제가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상의 임금이시고요. 예. 임금이란 이제 보상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적
형태의 직접적 보상이 임금이죠. 임금의 개념은.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직접적 보상이고 금전적 보상이라고. 네. 맞아 주무실까요? 자, 그럼 이제 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임금이란 기업의 생산에 여기 하면 되는 거야? 생산의 요소가 되고 있죠. 아 갑자기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생각 나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아까 교재를 막 여기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현 농사님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네. 박수 전해. 와,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이현우 교수님의 이 교재 한정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 데서나 지금 구매할 몇 수 부가 남지 없습니다. 않았습니다. 4부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정말 이게 한정판 하면 2세 곧 넘어가는데 1세 지금 4부밖에 안 남아가지고 4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이거 내부 다 팔리면 2세 또 인생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성원에 정말 카페 저 이현 농사님 책도 이렇게 잘 팔린다고요. 저희가 뭐 책 팔려고 뭐 동익카페에다 글 원래 올리는 잘 줄 팔리고 알아요. 있었는데. 동익카페에 글 올리는 줄 알아. 맞아요. 갑자기 욱하네 또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울분 생기네. 아니 내가 책 팔려고 그랬으면은 내 책 그냥 시장에다 다 내놨지. 우리 예, 책은 예순 농사님도 책 무료로 다 제공해 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수강생들은 다 무료로 제가 드릴 예, 거예요. 저기 치사하게 돈 주고 안 팔아요. 이거 책 수강생한테 이게 돈 주고 판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리미티드 에디션. 저 이거 명품 책이에요. 아 거기에 저자의 모든 책에 저자 사인해 줍니다.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있어가지고 이게 그 헌책방에 팔면은 누가 팔았는지 알게 돼요. 내 책은 한 번 찍을 때 10부씩 지금 6분 하면 4분 하면 그 얘기를 하시고 헌책방에 딱 팔면은 이거 다 알아요. 누가 팔았구나 딱 알아요. 1번 누구분한테 주고, 사로님 막 이런 거. 1번. 사모님 파시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임금의 경제적 효율성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보시면은 경제적 효율성 아까 얘기했죠. 생산의 한 요소이다. 그래서 생산의 한 요소이면서 기업의 제조 부품의 그러니까 제품의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임금은 인건비가 그래서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면은 제품의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임금이 싸면은 제품이 싸지니까 보통은 이제 이 후발 기업들이나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은 이 개독 같은 경우 이제 임금을 무기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죠.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임금은 그러한 반면에 이 우수 인재를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이 이제 모여들 때 돈을 보고 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게 보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 보상이죠. 인센티브나 그 모티베이션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나요? 모티베이션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요소가 그거는 그냥 이론 중엔 없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세요.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는지. 예, 그 네. 조사 결과 그 보고서요. 그 경제연구소 보고서 같은 데에서나 연구 결과에서도 저 본 것 같긴 한데 교재에서. 그래서 인센티브가 가장 생산성 향상에 가장 높은 게 돈이었다. 1등이 돈. 돈을 줬으니까 다른 어떤 걸 주었을 때보다 돈이 가장 성과의 창출에 그러니까 성과가 향상률이 제일 높았더라. 뭐 그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력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성과 향상이 이바지하니까 유지 측면에서 이직이나 뭐 결근이나 뭐 동기부여나 이러한 측면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게 기업 측면이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종업원 측면에서는 그 이직이나 결근 이런 것들이 이제 종업원에 대한 인정감이나 업적 이런 것에 대한 것들로 이제 종업원의 욕구들이고 돈을 받음으로써 생활을 하니까 생리적 욕구 충족 그래서 이 돈을 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는 것들이고 종업원의 이 돈을 또 받은 만큼 열심히 연어도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연어 이번 주에 그래서 연어도 사 먹을 수 있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현웅사님은 부양할 가족들이 많아서 좋으셨어요.
직계가족 말고도 지금 반개가족. 눈에 둘까지 지금. 방방개가지고. 지금 혹이 이 혹부리에 둘 붙어가지고 혹에다가 이현우 농사님 또 이 수업 들으시면요, 이거는 그냥 이 힐링 캠프적으로 힐링 얘기하는데 캠프. 잘 쏴요. 그니까요. 잘 써줘요, 참. 너무 잘 쏴요. 수강료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수강료 이상. 그냥 이현우 농사님 강의 들으면은 그냥 그 공리후생에서 나오는 이 카드야. 적립식 카드, 계좌제, 맞아. 계좌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부터 많고 쳐먹고 있는데. 아니, 수강생들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냥 선택적 이현우 공리후생. 농사님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아, 이현우 모든 걸다 농사님은 환원하니 정말 이러면서. 오늘 아까 이 오픈 방송에 짱투스 나오나요? 이 쌍투스 같은. 어쨌든 예. 아무튼 잘 쳐먹고 저기 그 김첨지. 총보상하고 내재적 외재적 보상 그 자료 좀 가져와. 교재 추가해서 예, 이제 임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이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계급이 없는 사회지만 임금에 따라서 사회적 계급이 형성되는, 그래서 임금에 따라서 개인의 인정감, 사회적 지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임금에 따라서 사회적 효율성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임금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도 마저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금의 목표는 그냥 가장 크게 두 가지죠. 공정성 확보와 안정성 실현이죠. 임금 생각하면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정성이죠. 공정성 이론인데, 그러니까 임금 관리 목표는 공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금의 공정성은 자본과 노동 간의 가치 배분과 종업원과 기업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그래서 임금 관리 목표인데, 공정성 같은 게 이제 절차의 공정성하고 배분의 공정성, 그리고 배분의 공정성은 대외적 공정성, 대내적 공정성,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공정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예, 다시 따로 볼 이제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 별도로 다시 설명을. 공정성 전문 강사 이현우 농사님께서 이해선 노무사. 이해선 농사님이구나.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났어요. 저희 대학원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다니시는 이제 네. 그 동기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맨날 유치하게, 저희 같은 일반 학생들이 맨날 유치하게, 저기요 형님, 그러면 인터넷에서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이거 환불돼요? 어떻게 환불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물어봐가지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저희랑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 노트 뭐 이런 얘기도 그냥 안 하세요. 저희랑 말 자체를 안 섞으시더라고요. 소팅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술 정사 이렇게 그분은 공정하게. 공정하세요? 네, 술을 되게 공정하게 주세요. 남녀 차이 없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럼 술값도 n분의 1? 아니요, 술값은 다 내시고. 되게 불공정하신데. 멋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멋있는 분이네. 그게 공정한 거래죠.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라 separate and equal. 진짜 한국말처럼 욕한다. separate and equal.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웃겨.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봉액이 가장 큰 이현우 노무사님께서 고구마 좀 그만 드세요. 오늘 저희가 고구마 밥을 좀. 안 먹어가지고 이거 꼭 아침 되게 새벽에 와가지고 방울토마토 이혜선 다 노무사님이 방울토마토하고 고구마를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여러 얻어 처먹을 생각을 이게 공정거래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 수익에 따라서 동일하게 금액을 내는 게 평등이다. 밥만 먹을게. 평등 원칙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성에서 이게 곧 또 나올 것입니다. 여성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이게 나올 것이니까 네. 이거 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법대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 법대 다니는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몰라요? 몰랐어요. 미국에 그 무슨 케이스야, 흑인 몰랐어요? 케이스 있잖아요. 몰랐어요. 썰- 흑인 케이스라니요. 아니 흑인 그 헌법 그 판례 있잖아요. 예. 저 영미법 배운 여자예요. 그 흑인 분리 학교. 예, 학교. 아시네. 당연하죠. 법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그게 뭐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현우 농사님도 법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경제학 전공했어요. 거짓말. 진짜로? 지금 석사가 석사는 이제 지금 법학과 하고요. 법? 얘기하면 안 되지.
법학과가 왜 인사관리 가르치나? 왜 인사관리 가르쳐? 아니 다시 이현우 농사님 전공 그 상경계열이시잖아요. 상경계열이시잖아요. 상경계열. 아, 이렇구나. 예, 상경계열에 인사관리 잘 하십니다. 닦아. 이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단 수험생활 해봤고, 우리도 공부 다 했으니까. 이 버스 그 사례에서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처럼 인사에서도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에서도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지만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현우 노무사님이 연호회를 쏘는 거는 정당하다. 정당하다. 왜냐하면은 그 무슨 교육이야? 아니 왜냐면 이 수익 대비 그렇죠. 버핏 텍스. 텍스 워렌 버핏이야? 어때요? 사실은 나 이 회사 안 다녀. 그동안 너희들에게 속였는데. 웃겨. 자, 저 공정성 이론 설명할 차례예요? 아니야. 저 어디예요? 아까 저희 댓글에 저희가 지금 우리 좀 천만해. 아니 요즘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네. 나가자. 어떤 분들은 산만하다. 어떤 분들은 재밌었다. 그 댓글에 보시니까 어쨌든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아니 뭐 논쟁하세요. 논쟁하고 이기는 쪽으로 따라간다니까. 예, 대세를. 근데 뭐 이런 강의를 원했다. 이렇게 재밌는 강의 나오는 분들도 있고 너무 딱딱하다 너무 산만하다 하는 건데 내 생각엔 이런 강의를 원했다 이게 앞부분 듣고 하시는 얘기인지 몰라. 뒤에 이렇게 이런 산만해졌는지 몰라. 점점 산만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다가 실망하신 분들은 이제 뒷부분을 들으신 거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부분을 듣다가 이제 점차 실망적으로 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나? 예, 어쨌든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맨날 맴매. 진도가 안 나가. 맴매.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요. 예, 그래서 임금의 목표 중에서 공정성 지금 했고요. 이제 임금의 목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안정성 실현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 안정성 부분에서는 약간은 측면이 달라요. 근로자 측에서 안정적이다라는 것들은 안정된 수익을 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생계하고 이 생계와 관련된 소득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안정된 소득을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안정성 측면인데 기업 입장에서 안정성이라는 것들은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서 인건비를 유동적으로 줄이면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약간 기업 쪽에서 바라보는 안정성, 종업원이 보는 안정성 약간 측면이 달라요. 그래서 임금 설계에서 이 안정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나갔을 때 임금 설계에서 종업원은 고정급을 원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변동급을 원하게 되죠. 안정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업 성과에 비례해서 그냥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나가니까 고정가가 고정적으로 잘 하죠. 되면은 뭐 더 주더라도 상관없는데 안 좋아지면 그만큼을 좀 비율을 더 낮춰서 조금 주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돈백 주다가 왜 갑자기 이달에 20만 원을 줘?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 설계를 할 때 이 안정성이 임금 설계 쪽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공정성도 임금 설계하고 연결되는데 안정성도 왜 어떻게 임금 설계하고 연결되냐 하는 측면은 고정급은, 그러니까 기본급은 고정급으로 하고 나머지 변동급,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급 측면으로 도입하는 것들이 이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성 두 가지 측면을 다 도입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 설계에서도 그 안정성 측면 생각하시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이제 외부적 공정성, 내부적 공정성 이런 것들로 임금 설계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의 목표를 봤으면은 안정성 부분에서 안정성 뭐 더 설명할 거 있나요? 없어요. 나 잠 좀 깨야 돼. 난 왜 이렇게 지금 목소리 이상하지? 술 먹었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런가? 원래 제 목소리 또랑또랑했는데 참 또 안정성 측면에서 정부가 또 생각이 났어요. 정부적 측면에서는 국민 경제와 관련된 안정성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셋 다 지금 자기 경제성,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경제 발전과 발전에 의해서
안정성이 추구돼야 한다. 왜 그래서 맞나? 이 안정성의 조화를 진짜 이루어야 궁금하네. 한다. 지금 그럴까? 따로따로 얘기하고 따로 얘기해서 합쳐버릴까? 아 이렇게 집안 방송이 저번에 내가 해서 근데 지금 저희들이요 오늘 계속 이런 이유가 아직 다 잠이 안 깼어. 다. 그리고 힐링 캠프가 아직 안 끝났어. 예, 저희들 예상이 지금. 잠이 안 깨가지고 지금 그 뭐랄까 몽중 방송? 그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상해. 네, 아 목소리는요 어제 되게 강의를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어제 3시간 이상씩 다 강의를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고 강의가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가 되게 힘들어요. 3시간 넘게 서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게 힘든데 이 힘든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나랑 만나서 얘기하면 다들 그 힘든 게 풀리지 않아? 아 이현우 농사님 진짜 강의 멘탈 어택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 이현우 농사님 강의를 들으면은 치유가 됩니다. 멘탈 어택.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마음에 드는 몰아주기 하지 어제 사실은 술을 먹자고 제가 노성욱 노사님한테 그랬는데 막걸리 콜 막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수강생들이 분위기가 너무 침체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속상해가지고 이맘때 좀 힘들기도 할 거고 해서 그치. 제가 대신- 내가 강의를 이렇게 못하니까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을 이제 술로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돌아가서 연구를 강의 자료를 하나 더 보고 아, 내 강의 자료 이번 주 대박인데 못 보셨죠? 아 이혜선 농사님 진짜 너무 정말 대박이었어요. 정말 수험 적극적으로 문제를 내셔가지고 철저히 기본 수업 위주로 아주 그냥 왜요? 오늘 진짜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아, 이상해. 누군가를 뭐 공격하고 싶은 충동이 어. 좀 근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지금 너무너무 공격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좀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과서로 질문하시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이제 좀 이상한 페이퍼들 막 보시고 질문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뭐랄까 갑자기 뜬금없이 막 이상한 논문 같은 거 하면은 난감하다는 그런 얘기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셔서요 교과서 좀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얘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또 나왔는데 답안지 보면요 이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하신 분하고 요약서 보고 쓰신 분하고 차이가 나요. 들어가면 서두부터 차이가 나는데 서두부터 차이가 나고 저도 아는데 교수님 모를 것 같아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시는 그런 강의를 들으시고 교과서 위주로 꼭 공부를 하세요. 찾아오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까지 인사가 정리가 안 돼요. 어려워요. 하면 저는 교과서 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찾아오셔서 제가 진도 체크 해드린다고 교과서 읽으시라고 매주마다 제가 진도 체크 해드릴 테니까 좀 강압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노성보험노무사님 강의 들으시는 한 분이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뭐라고 뭐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어보셔서 그러면서 노성보험노무사님 강의를 듣고 있다. 그래서 저기 긴장한 거가. 노성보험노무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텐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노성보험노무사님은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좀 막 긴장하잖아요 지금. 어렵게 설명하시고 음. 막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현우 노무사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거짓말 같아서 같은데 이거? 네. 이거 자작극 같은데? 자작극 같은데 자작극이네. 그래서 제가 노성목 노무사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짓말 넙죽 물었겠지. 넙죽. 넙죽 물고 오십시오. 그쵸? 성공이가 그렇죠? 저희 보세요. 근데 지금 이 길을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길을 어렵게 내는 이유는 저는 25점짜리 연습하면서 50점짜리 쓸 수 있는 능력 다 키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25점짜리를 통해서 50점짜리 형식의 문제를 내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 생각해요. 저는 50점을 통해서. 그래요? 저는 깊이 그래서 있는 아마 사고를. 그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연기 일기를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따라오시면 연기 일기를 안 듣고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네.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기본서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강의 때려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최고 답안을 본 순간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 보람과 감사함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럼 연어회 안 사줘도 되겠네? 아니요, 먹어야 돼요. 근데 네, 이분이 네. 그 답안을 작성하셨는데 큰 목차, 반드시 제가 목차를 주어진 문제 유형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주어진 목차는 반드시 기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각각 큰 목차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분명 기본서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 목차 다음에 다음 목차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목차와 다음 목차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묻어나 있어서 제가 진짜 감동. 맞아. 그러니까 눈물이- 이해하고 쓴 거하고 응, 외워서 응. 쓴 거하고는 달라, 분명히 달라. 보여요. 예, 그래서 요약서 딱 외워가지고 복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사 필패야, 필패. 네. 자살로 가는 지름길이. 네. 근데 좀 인사관리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솔직히. 아 저는 경영조직도 가슴이 아파요. 네, 왜 그렇게- 경영조직도 또 좀 그러긴 해요. 가슴이 아프면 진도를 나가시죠. 아, 네. 맞다.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오늘 첫 시간은 완전 여러분들 다 넣어줘. 아니 첫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40분 동안 지금 2장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임금 관리 이제 원칙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하시면은 임금 수준 관리, 체계 관리, 형태 관리가 있고요. 수준 관리에서는 대외적 공정성, 적정성이고요. 임금 체계 관리는 조직적 공정성. 그래서 공정성이고 형태 관리는 합리성, 개인적 공정성 생각하시는데 대외적 공정성은 이 외부 조직, 다른 조직의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과 임금의 공정한지 여부고 조직적 공정성은 동일 조직 내 상이한 직무고요. 개인적 공정성의 이제 내부적 개인적 공정성은 동일 조직 내 동일 직무의 사이에서 임금이 공정한가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박경규 교수님은 그냥 대내 공정성, 대외적 공정성 두 부분밖에 안 다루는데 조금 임금 관리의 세 가지 영역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보면 이제 임금 수준 관리, 임금 체계 관리, 임금 형태 관리 세 가지가 있는데 수준 관리는 이제 적정성이죠. 그리고 대외적 공정성,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대외적 공정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임금 체계 관리는 조직적 공정성, 그러니까 동일 조직 안에서 어떤 임금 체계를 갖췄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나눠주고 했을 때 공정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일 거고요. 임금 형태 관리는 이제 합리성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 공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임금을 쪼개서 주거나 이럴 때 개인들이 내가 적절하게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느냐,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시급 단위로 받는 거를 좋아하느냐, 주급 단위로 받는 걸 좋아하느냐, 월급 단위로 받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연봉을 정해서 받는 걸 좋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개인들하고 잘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형태 관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공정성 부분이 임금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공정성 부분은 사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경영조직에서 좀 기어들어왔죠. 이게 바로 이해성 농사에 대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야.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기어 들어와가지고 박힌도를 빼내? 방송하는- 박힌도를 빼내고 아니 그러니까 흘러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정성 개념은 아예 통으로 이해선 노무사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통으로는 안 하고 그냥 아담스의 공정성 이런 정도만 할게요. 마음대로 해 그럼. 아담스 전에 버나드하고 호만스 해줘야지 않나요? 아니요, 아담스만 할 거예요. 그럼 난 버나드부터 할 거야. 버나드하고 아담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저한테 토스 부리시는 거예요, 두 분? 네, 아담스 해주세요. 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요, 먼저 두 가지 이론을 이제 끌고 와서 설명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해서요. 사람은요, 자신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다른 사람의 인풋 대비 아웃풋과 비교를 한다. 사회적 비교 과정의 개념으로 한 가지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지부조화 이론 배우잖아요. 태도에서. 태도와 태도 간 또는 태도와 행위 간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즉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극도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를 바꾼다라는 이론이었어요. 이 이론을 공정성 이론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나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타인의 인풋 대비 아웃풋과 비교를 했을 때 불공정, 즉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지각이 되었을 때는요. 그 불공정을 공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쪽으로 자신의 행위를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비교 과정 그리고 인지구조와 이론까지 함께 알고 계시면 넓게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나드의 공원 유인 이론 그거 좀 해주세요. 버나드의 공원 유인 이론. 그거 설명. 그거 경위 조직. 저희는 이건 여기까지는 안 해요. 버나드의 공원 유인 이론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공정성 전에 이제 나왔던 이게 이제 버나드가 나오고 호만스가 나오고 아담스로 이제 이게 점점 발전되는 이론을 생각하면 되시는데 버나드의 그 공원 유인 이론 같은 경우는 조직은 종업원에게 무언가 유인을 하고요. 그 무언가 유인을 하고 종업원은 그 유인한 대가에 대해서 조직에 공헌을 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 유인책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임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을 했을 때 그런데 사람은 유인이 공헌보다 약간 클 때 이제 공헌이 계속된다고 이제 버나드가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업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한 일만큼의 돈을 줘야 한다. 약간 크게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 이상의 돈을 주지 않는 이상 공헌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종업원이. 그러니까 종업원을 공헌하게 만들려면 무언가 유인을 던져줘야 하고 그 유인이 공헌만큼의 공정한 대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버나드의 공정성 공원 유인 이론이고요. 거기서 이제 호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공원 유인에 넘어가서 이제 한 단계 발전돼서 호만스는 내가 조직에게 뭔가 인풋을 하면은 조직은 그의 동일한 만큼 내가 희생하는 정도니까 아까는 공원 유인인데 여기서 발전된 게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조직에서 하는 일, 희생하는 일, 뭐 시간, 뭐 경제적 뭐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는 만큼 내가 받아야 한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투입과 보상 간의 관계로 이제 호만스가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의 호만스에서 하나 더 넘어간 게 아담스는 이제 여기서 발전된 게 뭐냐면은 똑같은 이론인데 아담스는 남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네, 그게. 타인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호만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큼 공헌했으면은 이만큼 내가 소득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스는 그게 아니더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 네. 그래서 타인과 비교를 한다 해서 이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까지 그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것도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네, 다 나와 예, 있죠. 박현민 교수님 책의 교과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배우고 나서 여기서 딱 끝내지 마시고요. 이제 좀 이 이론들을 왜 배우는지, 즉 우리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까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담스 공정성 이론을 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모티베이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풋 대비 아웃풋, 나의 보상과 다른 사람이 받는 보상을 비교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뭘까요? 첫 번째, 절대액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보상의 그렇죠. 절대 액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타인과 비교했을 때의 보상 액수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평성이라는 거. 절차적 형평성이나 뭐 절대적 형평성이 중요할 것이다. 이 형평성을 설득시키는 과정 역시 중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죠. 좀 시사점까지 끌어내서 좀 이론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액들이 다 지역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다 다르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지만 동일한 일을 해도 지방과 서울 간의 임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고 동일한 회사 안에서 조직 내에서 동일한 비슷한 직무를 해도 유사한 직무를 해도 임금액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임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들은 다 이런 것들. 그 절대액보다도 그 지역마다 또 임금 수준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타인과의 비슷한 이 업계의 수준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업계의 수준 그리고 동네 수준 물가 이런 것들 본인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관리 세 가지 영역 성봉이가 녹음한 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요? 네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공정성하고 임금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 임금 공정성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형태라고 그랬냐 어디냐 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영역과 관련해서 실제로 기업에서 임금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참 근데 아까 그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그걸로 설명 끝인가요? 사실 문제점도 있는데.
불공정성을 지각했을 때와 행동이 그, 바뀌는 것까지 해드려야 예, 돼요. 예, 생각을 그러니까 아담스 공정성 아니, 다시 이론의 특징. 아니요, 지금 다시 설명하면 되죠, 뭐. 예, 다시 뭐 설명해도 되죠. 그러니까 호만스는 그러니까 자, 연호회를 생각해.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서 주관적 지각과 이 비경제적 보상까지 사람이 판단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했다. 그리고 아담스는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한 거에 대해서 타인과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주관적 지각. 첫 번째는 이제 금전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요소까지 인풋과 아웃풋을 대비한다. 그리고 남과 타인과 비교를 한다라는 특징. 네. 예, 그리고 그것까지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니 나도 많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해주는 게 좋은데 아니 이 책이 지금 리미티드 한정판이라서 지금 다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일일이 다 짚어준다 안 짚어준다 리미티드 한정판 좀 구매를 하세요. 이 수업을 듣고 한정판도 어떻게 싶으면. 구해요? 아니 한정판 살 수 있잖아. 내부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아니 이거 이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수강 신청을 하면 책을 줘. 그렇지. 그러니까 책값이 수강료야. 책값이. 진짜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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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사면 강의를 공짜로 줘. 우리는 발생의 전환이야. 이해선 농사 이 책 사고 싶으면 강의 끝나면은 강의 공짜로 줘. 책 설명. 아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공정 감소의 항상 모티베이션이 이-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아 몰라 빨리 알아서 이게- 얘기해. 나한테 알려줘요. 이게 제가 또 이게 그 집중력 결핍 아동이라. 아동. 결핍 무슨 증후군이야 그런 거 있어가지고 집중력 결핍. 나는 그거인데 선택장애. 메뉴판 고르라고 하는 남자 제일 싫어. 선택장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그 소개팅 남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아 제가 선택장애가 있어서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메뉴판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정색하고 멘탈 디스올더 있으세요? 멘탈 디스올더 있어요? 어떡해 나 오늘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아니 농담으로 받아들여야지 다키로 막 그런다니까. 불공정 감소 모티베이션 하자. 근데 우리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 어떤 거? 아니 내가 보기에 이거 할까 말까 논쟁하면 자꾸 얘기가 딴 데로 헛소리나 삑삑 같은 거 이 새끼들. 멘탈 디스올더 있어 우리. 공정성 이론은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책 보고 찾아보세요. 에이. 안돼. 자 불공정 안돼. 한번 짚어줘야 돼요. 앞에 버나드 나왔고 그다음에 호만스 나왔고 그다음에 아담스 공정성 이론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착한 이미지? 뭔가 앞뒤가 다른데. 이거 다 공개할 건데. 이거 다 공개할 거야. 안돼. 이제 세 자릿수를 가로막는 존재가 등장했다 드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키울 수는 없지만 너를 밟을 수는 있다. 같이 안 죽습니다. 농계입니다 농계. 예. 자, 어쨌든 설명해 네, 주세요. 나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타인의 인풋 대비 아웃풋과 비교를 한다. 사회적 비교 과정 들어가고 그 비교는 분명히 주관적 지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불공정하다고 지각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공정한 쪽으로 행동을 하도록 모티베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그동안 투입했던 투입물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 또는 아웃풋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 또는 아웃풋과 인풋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킨다 아니면 비교 대상 자체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직무를 아예 이탈해서 상황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전체적으로 다 본 거죠? 네. 근데 주소가 없긴 네, 하지만 두서 없이 봤지만 다 봤어요. 저번 시간에 강화이론하고 똑같이 나 진짜 어떻게 강화이론 진짜 아직까지 마음에 걸린다니까요. 번외편으로 이거 이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이요. 맨 처음에 도입부에 강화이론 다시 깨끗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서비스, 예. AS 서비스로 자유 게시판에 자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 강화이론요? 네. 기대됩니다. 강화이론. 그냥 기본서 그대로예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공정성하고 실제 기업에서 임금 관리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예, 공정성은 이 배분의 공정성에서 이제 대외적 공정성하고 대내적 공정성. 아 나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대내적 공정성. 너 잘했어, 나 목소리. 왜 이러지, 오늘? 목소리 갔어. 그러니까 담배 끊어. 이거 진짜, 우리 대학원 동기 오빠들이 저한테 맨날, 혜선아, 담배 피러 가자. 이렇게 장난쳐요. 그때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담배 피세요? 뭐 피세요? 막 이래, 나한테. 좋은 건 나눠 피죠.
가래, 이꼴, 담배 이게 자꾸.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야 잠깐만. 진도 나가. 진도 나가. 아니 이런 거 다 잘라서 그냥 번외편으로 올리는 게 어때요? 뭐 그래도. 아 근데 편집 6배로 해야 돼. 저번 주에 보니까 응. 편집점을 못 찾겠더라. 제가 봐도 이렇게 중간에 설명하고 떠들고 중간에 설명하고 떠드니까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자기 업보죠.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아 이번 주 좀 저희들에게 논쟁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산만하게 구성을 만드신 최고님 최고십니다. 시험 끝나시고 연락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한번 출연을 시켜드리든지 술 한잔을 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정성은 대외적 공정성, 대내적 공정성, 외부적 공정성, 조직 공정성, 개인적 공정성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 조직적, 개인적 공정성에 이러한 임금 시스템과의 관계, 이거는 교과서 좀 찾아보세요. 교과서에 보시면 이거 되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게시판에 그림 올려주면 되죠. 그런가요? 이거 스캔해가지고 네. 우리도 스캔해가지고 사후 서비스 AS. 저기 갑자기 또 여기서 또 헛소리가 생각났어. 뭐. 행정쟁송법.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림의 모 강사님께서 행정쟁송법 막 채점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는 뭐 저희하고 진짜 전혀 무관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제가 뭐 밝히진 않겠는데 채점할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동했어요. 저도 정말 채점을 한 면 이상씩 해주는데 그분은 답안지를 스캔하세요. 답안 다 스캔해서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스캔한 거를 편집을 딱 해가지고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아주셔요. 그 강평 자료를 그렇게 그리고 채점 그 평가요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 예, 저도 이제 학원에서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막 컴퓨터로 막 뭐 스캔해서 뭐 편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와, 저는 이 스캔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잘 쓰셨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 와 감동했어요 정말. 예. 난 그렇게 못해. 바빠. 편집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2기하고 3기는 좀 채점 잘해주시는 그런 분들 좀 어차피 내용 강의는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 노무사님들, 강사님들 다 채점 잘해주시는데 부스 되게 많잖아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쌓여있는 거 보고 그걸 일일이 다 2차 채점 다 하시던데. 2번 채점하시죠. 두 번, 그분도 2번 하시던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스캔 감히 스캔까지는 도전을 못할 것 같아. 네, 진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스캔해가 올려주라는 얘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멀리 갔어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대외적 공정성, 대내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인데 그렇죠. 이것까지만 하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끝내요? 큰일 났어, 어떡해. 그럼 짧게 이 컴팩트하게 또 저 말 빨라집니다. 또 잘 그러지 말고 녹음하는 데까지 하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대외적 우리 왜 이렇게 공정성은 여유 있었지? 임금을 대외적으로 비교한 공정성으로 특정 조직의 이제 종업원들의 경쟁 관계에 있는 타 기업과 아까 이현우 농사님이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이 임금의 동일한 수준의 정도 그것들 편집한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미안하다고 잘못 얘기했다고 했잖아. 이빠들 싸우는 거 재밌네. 임금의 대외적 공정성은 다른 기업과 비교하니까 확보나 이제 대외적 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에서 이제 대외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내적 공정성 같은 경우는 동일 조직 내 이 상이한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이 대내적 공정성이죠. 그래서 대내적 공정성 안에는 조직적 공정성하고 개인적 공정성, 조직적 공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조직 내 상이한 직무, 개인적 공정성 같은 경우는 동일 조직 내 동일 직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조직적 공정성이나 개인적 공정성 이거를 둘로 정확히 딱 분류할 수 있다. 그건 또 정확히 둘로 안 잘리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잘리긴 하는데 이 임금 체계로 가면 이게 막 섞여요. 뭐 임금 체계나 임금급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박형 교수님은 그래가지고 그냥 대외적, 대내적 둘로만 나누시고 다른 교수님들도 둘로 자르기도 해요.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그 체계에 맞게 하나의 체계를 잡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차적 공정성 같은 경우는 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둔 공정성이죠. 절차적 공정성은 레벤탈 생각하시면 돼요. 레벤탈은 절차의 공정성은 배분의 공정성, 확립과 유지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거 한 것처럼 절차의 공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분의 공정성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도 공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이해하기 쉬웠죠. 예. 그래서 올해 여기서 끝나기 전에 한마디 해드려야죠. 공정성 시험에 나와요? 나올 임금 파트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공정성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네. 공정성이에요. 이거 나와요. 그래서 공정성 유력해요. 임금에서 만약에 나온다. 작년에 이 공정성 미뤘더니 뜬금없이 선택적 복리후생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거 알고 있었는데 나올 거라는 거. 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말해줄게요. 네, 되겠습니다. 물론 선택적 복리후생도 다 찍어드렸기 때문에 MBO는 나와요, 안 나와요? MBO요? 네. MBO 지금 요새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니,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요즘에 우리 경조 수강생들 어제 목표 설정 이론,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목표 설정 이론 설명해드리고 이게 인사기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여요? MBO에 쓰여요. MBO가 뭐죠? 다 고개를 숙여. MBO만 물어보면 그렇게 다 고개를 숙여. 노성봉 노무사한테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말 아니, 했잖아. MBO 노성범 농사님이 잘 안 알려줬다고. MBO 바로 그 전 시간에 했는데. 근데 막 어제 저희 대답도 안 평가했는데. 하고 고개 숙이고 MBO만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숙이셔요. 오늘 녹음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자고. 보니까 아까 다들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이해선 노무사 고구마 하나 집어먹는 거 가지고 막